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차 보험 청구를 직접 따라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자, 그것을 토대로 자동차 보험을 직접 청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보험 청구를 따라 할 때 첫 번째는 반드시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겠죠.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면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환자분이 보험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이 아닌 일반 질병에 대한 보험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것과 자동차 보험 진료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당일날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상 에러가 뜨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관련된 환자분의 다른 차트를 하나 뽑고요. 자동차 보험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차트 번호를 다시 뽑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 동일한 환자분이지만 하나는 질병에 관련된 건강보험에 청구해야 되는 보험, 하나는 자동차 보험에 청구해야 되는 보험.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번호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의 충돌도 없고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일단 접수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자, 우리가 초진, 재진을 이렇게 누르실 때 그 밑에 보험 구분이 되어져 있죠. 자, 보통 질병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면 보험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죠? 자동차 보험이란 탭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탭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서 보셨던 지급 보증 번호 기억하시죠? 자, 이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자, 이렇게 자동차 보험을 탭으로 보험 구분을 변경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오른쪽에 있는 창들이 뜰 거예요. 자, 그 창에 보시면 보험 회사에 관련된 보험 회사명, 그리고 사고 접수 번호, 그리고 지급 보증 번호가 각각 입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그 사고 접수 번호랄지 지급 보증 번호에 보면 하이폰이 있죠. 네, 다시라는 거. 숫자에 006 다시 006 이런 식으로. 자, 이 다시에 있는 이 하이폰을 빼버리면요. 에러가 떠요. 그래서 반드시 사고 접수와 지급 보증서에는 하이폰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꼼꼼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잘 됐다라고 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급여에 관련된 항목을 누르실 때는 우리가 그 보험 청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환자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 아니면 그에 관련된 발치를 했을 때 자, 급여에 관련된 항목하고 똑같은 진료인 경우에는 보험 구분만 자동차 보험으로 클릭하시고 나머지 행위는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자, 그쵸? 그래서 요 환자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 자, 또는 요 환자분이 근권 치료를 했을 때, 이런 각각의 탭 그대로 그냥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보험 청구하는 거랑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기타란에 여기에 특이사항 하나 보면, 보철에 관련된 수가가 있었죠. 지르코니아랄지 기타 등등. 자, 이 부분은 기타란에 보면 자동차 보험 탭이 있습니다. 자, 이 탭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클릭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물론 자주 쓰는 내용들은 자동차 보험의 항목들을 다 이미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치과에서 비급여로 진행하고 별도로 우리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등록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지만 비급여로 추가로 별도로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에 모든 게 세팅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 버튼이 없는 경우 아까처럼 우리 치과는 비급여로 뭔가의 특별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는요. 자, 요거 프로그램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환경 설정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수가 관리에 들어가시면 자보 수가가 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보 수가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메인 창들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메인 창이 떴다라고 하시면 그 자보수가의 행위의 밑에 자보 추가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이 밑에 부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거다. 그런 부분을 조회를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렇게 세라믹이죠. 완전 도제 전장관이라는 코드를 우리는 하고 있다.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저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윗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돼서 항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우리 치과의 금액이 얼마?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아니면 50만 원이다. 그러면 각각의 금액을 예를 들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금액을 집어 넣고요. 자, 분류 치아당인지, 일근관당인지,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보철물이기 때문에 치아당이겠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시면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완전 도제 전장관이 잘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보의 수가, 자, 하나의 항목이 지금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환자분이 만약 정말 그 재료에 대한 행위를 했고 이거를 청구하는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식을 똑같이 누른 다음에 일단 기본 진료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본 진료를 바꾸셔야겠죠. 자, 아까 했던 우리가 세라믹 진료를 했어요 라고 하면 보철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요 바꾸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 또는 변경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요 메인 창처럼 수가 입력을 하시면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고요. 만약에 변경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수가 입력에서 변경 어떤 항목을 누르시고 변경 누르시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죠. 자, 변경됐을 때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잘 입력이 됐구나라고 마무리가 끝난 거죠. 자, 일단 지급보증서 번호 이런 것들을 잘 받았다면 잘 입력하신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험 진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자, 처치 버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앞에 수가를 추가하거나 수가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치과에서 자주 이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아예 버튼을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치 버튼 설정이 있는데요. 버튼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메인 창들이 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가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자,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우리 자동차 보험 청구를 직접 해 보셔야겠죠. 자, 청구 업무는요. 청구 업무라는 탭에서 자, 청구 조회를 누르시면 자, 이런 창들이 뜹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에서 지금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자, 자동차 보험 또한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월별로 지금 계속 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 또한 월별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월별로 체킹을 하신 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클릭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그 달에 했던 자동차 보험 환자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죠? 자, 이렇게 쭉 뜨면 환자분이 잘 입력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청구 매체에 보시면 심평원 청구 포털로 잘 연동되어져 있는지 자, 보통은 프로그램 내에 세팅되어져 있으면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메인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변동하지 않아도 그대로 청구를 바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잘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청구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청구 버튼이 잘 됐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게 잘 접수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문서 수신 버튼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자, 문서 수신 버튼을 눌러서 제가 청구했던 부분이 잘 접수됐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요양포털 서비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차 보험을 직접 청구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 따른 지금 청구가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자, 청구를 보고 있는데 뭔가 수정이 해야 될 문자가 왔다라고 하시면 청구 오류 수정 보완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자, 이런 메인 창이 뜰 거예요. 자, 만약에 AFK 등 기재착오라고 해서 문자가 오실 때 여러 가지 내용 항목들 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수정해 주세요. 라는 코멘트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안내를 쭉 따라가시면 되시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SMS 신청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연락이 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그 오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물론 그 사이트에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안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되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이 기재착오로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간략하게 조회할 수 있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각각의 다 예시로 나와져 있으니까요.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 제가 예시로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자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뭔가 환자분이 오셨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뭔가 잘못 입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사불능 처리가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을 하셔서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삭감이 되기 전에 뭔가 오류가 떴을 때 이런 오류에 대해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일단 잘 접수가 됐는지를 체킹하실 때 청구 오류가 있는지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자, 이 부분이 청구 오류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심사 조정이 될 경우에는 이 8건에 대한 심사 조정 코드가 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결과가 됐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심사 조정에 A라고 써져 있다. 아니면 K라고 써져 있다. 아니면 L이라고 써져 있다라고 하는 각각의 심사 조정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심사 불능. 심사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17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꼼꼼하게 대분류, 소분류에 이 숫자들이 적혀져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뭔가 빠뜨렸구나 라는 걸 체킹하시고 다시 재청구를 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잘 입력을 하신 다음에 지금 심사가 일단 결과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체킹해 볼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 심사 진행 과정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현재 내가 접수한 연월일 또는 진료한 연월일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변경을 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심사 결과가 왔다라고 하시면 결과 통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서 수신을 프로그램 내에서 치과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내에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건강보험을 청구를 심사평가원에 진행하고 있는 질병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수가에 관련된 그 심사 결과 통보서를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접수 번호 또는 진료 연월일, 기타 등등을 집어 넣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청구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꼼꼼하게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을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시는 거죠. 조정이 됐구나, 안 됐구나 라는 사항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항목이 떴다라고 하시면 보는 방법은 이 항목 내에서 접수번호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그 탭에 보면 그 숫자의 접수번호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그거를 클릭을 한번 쭉 하시면 요 메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달에 내가 청구했던 환자분의 건수,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조정된 금액은 얼마, 혹시 지급 불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청구를 했을 때 뭔가 어떤 부분이 에러가 떴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을 조회를 해 보시고 조정을 다시 이의 신청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시는 거죠. 자, 만약에 심사 조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 조정 코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넘버들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분류가 되어져 있지만 그 옆에 자세한 설명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사 조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부족한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심사 조정 단계에서 구분 코드들
코드 또한 있습니다. 동일한 약을 조금 더 중복 처방했다든지 저함량을 배수 처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심사 불능 코드 또는 반송 사유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218건이 있죠. 자, 이 건별로에 대해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받은 결과가 이 안에 심사 불능 코드 어떤 코드 번호가 뜬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청구했던 결과물이 심사가 안 됐구나 아니면 다시 반송이 됐구나 라는 것들 꼭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되시겠죠. 자, 또 하나는요. 지금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치과에 이제 경영 쪽을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치과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치과에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경영 지원 정보를 보시면 월 평균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 청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 얼마가 조정이 됐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치과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 관리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세부 통계 정보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 방향으로 통계 데이터들이 계속 또 나와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또 하나는 미청구 자료 조회도 있습니다. 자, 내가 우리 치과에서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을 마치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 환자분이 지금 현재 청구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활용하셔서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접 자동차 보험을 저랑 함께 순서를 밟아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지급 보증서 잘 받으신 거 잘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 어떤 진료를 했는지 잘 입력을 하시는 것.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잘 접수가 됐고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피드백은 항상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통보서에 따른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수정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물론 건강보험처럼 질병에 관련된 것들은 매번 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간간히 어쩌다 한 번 하다 보면 매번 새롭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우리 치과에서 했던 업무 또한 다 합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런 업무들을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면 스스로 치과의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